박정수 회장은 마광숙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마광숙은 환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깬 한동석이 하품을 하며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아침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썼어. 장모님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에다 여보가 좋아하는 전복죽까지. 마광숙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석은 멋쩍게 웃으며 마광숙의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 광숙 씨. 그런데 장모님은 아직 주무시나? 그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정수 회장이 등장했다. 그녀는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 위험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세요. 마광숙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박정수 회장은 마광숙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좋은 아침. 며느리한테 아침부터 기상나팔을 부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남편 아침상 차리는 게 기본이었다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게을러서 원. 마광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요? 죄송해요. 늦었지. 늦고 말고 시어머니를 방에서 기다리게 하다니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싸늘하니? 난방은 제대로 하는 거야. 늙은이 골병 들어서 죽는 꼴을 보고 싶었어. 그러니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한동석이 눈치를 보며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광숙 씨가 어제 밤늦게까지 회사 일하느라 피곤해서. 시끄러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왔으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시켜야지. 남편이라는 놈이 옆에서 감싸기나 하고. 내 어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어. 넌 애미 닮아 물렀어. 물러. 박정수 회장은 한동석에게도 불똥을 튀겼다. 한동석은 순식간에 어깨를 움츠렸다. 마광숙은 애써 웃으며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 차렸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하고 식탁으로 안내했다. 박정수 회장은 식탁에 앉자마자 젓가락으로 황태 해장국을 휘젓더니 인상을 팍 썼다. 이게 뭐야? 소금이 다 녹지도 않았잖아. 싱거워. 싱겁다고. 내가 전날 밤에 술이라도 마셨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싱겁게 끓였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식성을 파악하는 게 기본 아니니? 내가 평생 간장 종지에도 소금을 따로 넣어서 먹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마광숙은 당황하여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데워드릴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됐어. 시어머니 입맛도 모르는 며느리가 끓인 게 뭐 맛있다고. 넌 우리 동석이한테도 이렇게 대충 해주니? 그래서 우리 동석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밥 먹는다는 소문이 도는 거 아니야?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남편이라도 제대로 챙기던가. 박정수 회장의 날카로운 말에 마광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런 말은 너무 심하세요. 광숙 씨가 얼마나 잘 챙기는데요. 한동석이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닥쳐, 이놈아. 내가 뭘 안다고 어미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내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하여간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기본이야. 쯧쯧. 박정수 회장은 혀를 찼다. 한동석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마광숙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식탁을 정리했다. 시청자 여러분, 박정수 회장의 시집살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마광숙은 과연 이 지옥 같은 동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석은 언제쯤 든든한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며칠 후 마광숙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가구들을 정리하며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때 박정수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마광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며느리, 너는 청소도 이렇게 대충 하니? 저기 거미줄 봐라. 그리고 여기 먼지 쌓인 것 좀 봐. 내가 너 때문에 눈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청소는 구석구석 티끌 하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대청소 한 번 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보였어. 박정수 회장은 돋보기로 먼지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마광숙은 다시 걸레를 들고 박정수 회장이 지적한 곳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박정수 회장은 다시 거기 말고 저기 저 구석 눈뜬 봉사니?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니? 하며 소리를 질렀다. 저녁 시간 마광숙은 어렵게 박정수 회장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온갖 정성을 쏟아 만들었지만 박정수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게 갈비찜이니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내가 분명히 오래 삶으라고 했잖아. 이가 없어서 씹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간은 왜 이렇게 밍밍하니? 너는 내 입맛을 도대체 언제쯤 맞출 거니? 내가 너 때문에 병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박정수 회장이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푹 삶았는데. 죄송해요. 마광숙은 애써 눈물을 삼켰다. 죄송하면 다야? 내 정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 쯧쯧, 우리 동석이가 불쌍하다. 불쌍해. 이런 밥 먹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 그러니 기운이 없어서 맨날 나한테 휘둘리지. 박정수 회장은 한동석에게까지 화살을 돌렸다. 한동석은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날선 말에 익숙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의 모습에 더욱 서운함을 느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말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한동석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접시만 노려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마광숙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옆에서는 한동석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여보, 여보. 한동석이 잠결에 눈을 떴다. 응, 왜 그래, 광숙 씨.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요. 사사건건 트집 잡으시고 나한테 온갖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보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마광숙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광숙 씨, 나도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성격이 워낙 불같으시잖아. 참는 게 상책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그러실 거야. 적응이라니요?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받아준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받아준 것 같아요. 여보는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광숙 씨,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나도 예전부터 어머니한테 늘 혼나면서 지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한동석은 오히려 마광숙에게 짜증을 내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애써 변명하려 했다. 마광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누워 베개를 붙잡고 울었다. 과연 마광숙은 이 악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석은 언제쯤 마광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이 고부의 전쟁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마광숙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은 늘 초췌했다. 그녀는 겨우 친구들을 만나 한숨 돌릴 약속을 잡았다. 박정수 회장에게 눈치를 보며 외출 허락을 받아야 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는데 잠시 외출해도 괜찮을까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수 회장은 신문을 들여다보던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마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친구, 평일에 무슨 친구 타령이야. 내가 집에 있는데 놀러나 다니고 싶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며느리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하고 해 지고 나서 들어와서 밤새도록 집안일을 했다. 내가 나갈 동안 누가 이 집을 지킬 거니?
누가 내 밥을 차려주고 누가 내 수발을 들 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점심만 먹고 바로 올게요. 마광숙은 애원하듯 말했다. 안 돼. 내가 외출하지 말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직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어딜 감히 함부로 싸돌아다니려 들어. 쯧쯧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제 멋대로야. 내가 동석이한테 전화해서 너 단속 좀 시키라고 해야겠네. 박정수 회장은 기어코 핸드폰을 들었다. 마광숙은 당황하여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안 나갈게요. 나가지 않을게요. 하고 애써 박정수 회장을 말렸다. 그녀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석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마광숙은 풀이 죽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정수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놈아, 내 마누라 단속 좀 제대로 해. 내가 외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내가 너희 둘이서 나를 왕따시키는 줄 알겠어. 며느리는 집에 앉아서 시어머니 시중이나 들고 집안일이나 하는 게 도리 아니니. 박정수 회장은 한동석에게 소리를 질렀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눈치를 보았다. 마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석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다. 광숙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집안일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 다음부터는 외출할 때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지. 마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석을 올려다봤다.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여보마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어떡해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대드는 게 무슨 버릇이니?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모셨나?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시어머니 말씀을 하늘같이 여겼어.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여놓는다고. 박정수 회장의 고함에 마광숙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한동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다. 어머니, 광숙 씨도 힘들어서 그래요. 좀 봐주세요. 시끄러워. 너나 똑바로 해. 내가 이러니 며느리가 나를 우습게 알지. 당장 내 마누라 혼내지 못해. 박정수 회장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한동석은 마광숙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시청자 여러분, 마광숙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동석은 언제쯤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결혼은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독수리 술도가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계약이 틀어지고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마광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샘 근무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박정수 회장은 그런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뭘 하는 거야?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남편 밥이나 차려주고 시어머니 시중이나 들어야지. 며느리가 회사 일 한다고 집에 소홀하면 어떡하니?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동석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너 때문에 동석이 회사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박정수 회장은 마광숙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어머니, 지금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해결해야 해요. 동석 씨도 지금 회사에 있어요. 마광숙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석이도 회사에 있다고. 그럼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속을 썩이는 게 낙인가 보네. 내가 너 때문에 병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한동석이 새벽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초췌한 마광숙을 보자마자 안쓰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박정수 회장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이놈아, 내 마누라 좀 똑바로 단속해. 며느리는 밤새도록 밖에 싸돌아다니고. 너는 회사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새벽같이 집에 들어와서 애미한테 절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 넌 물렀어, 물러. 박정수 회장은
한동석을 몰아붙였다. 한동석은 결국 폭발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광숙 씨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뭐, 힘들다고. 내가 지금 대드는 거야?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당장 내 마누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박정수 회장은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다. 마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석의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이러지 마세요. 한동석은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 앞에 한없이 작아졌다. 그는 마광숙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도 박정수 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장모님은 나를 받아준 게 아니었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받아준 거였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마광숙은 흐느끼며 말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다. 그는 마광숙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지옥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아침 식탁에서 박정수 회장의 사소한 트집에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힘이 없었다. 한동석은 그런 마광숙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니, 광숙 씨가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동석이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뭐, 힘들다고. 내가 너 때문에 더 힘들다. 아침부터 며느리한테 짜증이나 부리고. 밥맛 다 떨어진다. 나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정수 회장은 밥상을 엎을듯이 손을 휘저었다. 마광숙은 결국 숟가락을 놓았다. 그녀는 박정수 회장과 한동석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그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시청자 여러분, 이들의 결혼은 과연 파국을 맞이할까요? 한동석은 이 고부 갈등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광숙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정수 회장의 시집살이에 맞서기로 했다. 마광숙은 먼저 독수리 술도가의 경영권을 확실히 잡고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박정수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평화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박정수 회장 앞에서 일부러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손을 잡고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박정수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애정 행각을 벌였다. 박정수 회장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야, 너희 둘,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여기가 안방이야. 시어머니 눈앞에서 버릇없이. 쯧쯧. 내가 너희 때문에 상스럽게 죽는 꼴을 보겠네. 박정수 회장은 소리를 질렀다. 마광숙은 씩 웃으며 박정수 회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부부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애정 표현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어머니도 옛날에 아버님과 그러셨잖아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박정수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마광숙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엄격하게 살아왔다. 마광숙의 도발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다. 이 버릇없는 계집애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해. 너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박정수 회장은 분노에 떨며 마광숙에게 물건을 던지려 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광숙 씨도 그냥 농담한 거예요. 한동석이 황급히 박정수 회장의 팔을 잡았다. 그는 여전히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저희가 행복한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박정수 회장은 마광숙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마광숙은 더 이상 자신에게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며칠 후 박정수 회장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드러누웠다. 마광숙은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했다. 의사는 박정수 회장이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기력이 약해진 것이라며 휴식을 권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병실로 찾아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박정수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것만큼 저도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려야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저를 괴롭히고 저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저도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박정수 회장은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광숙의 속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광숙이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악마 같은 계집애가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들인 게 내 팔자지. 동석이 저놈도 애미 속도 모르고 마누라 말에 놀아나다니 다 너희 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박정수 회장은 이를 갈며 소리를 질렀다. 마광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저도 어머니를 괴롭힐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저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선택은 어머니 몫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마광숙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박정수 회장은 이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한동석은 이 고부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광숙의 반격에 박정수 회장은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마광숙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는 자신도 힘들고 한동석마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박정수 회장은 마광숙을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며느리, 이리 와 앉아봐라. 박정수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마광숙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네,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니? 너를 받아들인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박정수 회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마광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솔직히 저를 받아주신 것이 시집살이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던 거예요. 박정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 동석이는 맨날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나한테도 위안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보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진심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녀는 박정수 회장도 외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미워하다니 내가 동석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을 리가 있니. 다만 내 방식이 좀 거칠었을 뿐이지. 나도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해서 그랬단다. 이제 와서 보니 다 변명일 뿐이지만. 박정수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동석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섰다. 그는 싸늘했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을 느끼고 의아해했다. 어머니, 광숙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수 회장은 한동석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놈아, 너는 늘 이 모양이냐? 며느리랑 어미가 화해하는데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고. 내가 남자라면 이 고부 갈등을 중간에서 잘 중재해야지. 맨날 옆에서 우왕좌왕하고.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다. 박정수 회장은 여전히 한동석을 나무랐다. 한동석은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이제는 그의 무능함이 귀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박정수 회장은 마광숙을 향해 말했다. 그래, 며느리. 이제부터는 서로 노력해보자. 나도 너에게 좀 더 잘해주도록 노력할 테니 너도 나를 좀 이해해다오. 그리고 앞으로도 동석이 저놈은 내가 잘 단속해야 한다. 저놈은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니. 마광숙은 박정수 회장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비록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그녀는 박정수 회장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새 모녀는 아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한동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물론 이들의 관계가 한순간에 완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사소한 다툼과 고함이 오갈 것이고 박정수 회장의 잔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한동석은 여전히 그들의 싸움 속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오형제 가족은 배웠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독수리 오형제의 이름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